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또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했을 것 같은 분이죠. 박주민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박수 힘내시라고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예. 자 지금 저희 어제 국무회의 결과 좀 정리를 했는데 박주민 의원이 기분 좋을 만한 두 가지를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기분 좋을 만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해라.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 네, 사실 이제 당 대표 시절에도 대통령님과 여러 차례 얘기 나눴었던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나왔던 게 극우현수막. 극우 현수막. 근데 제가 매불쇼 나왔던 걸 보셨나 봐요. 아, 그래요? 어디서 봤더니 현수막만 다는 정당이 있다더라. 네, 그리고 네. 그 정당 대표는 종교적 문제가 있다더라. 네. 신천지. 예. 오마이 TV 보지 않았을까요? 오마이 TV에서도 그 얘기했죠. 네. 아 그렇구나. 오마이 TV를 매부쇼 말고 오마이 TV라고 오마이 TV를 보셨나요? 정정해 주십시오. 네, 정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오마이 TV 이재명 대통령 오마이 TV 또 오마이 TV 좋아하시기 때문에 엄청 좋아하시죠. 오마이 TV 네. 보셨을 것 같고 이 자리에 앉으시지 않으셨었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죠. 예. 아유, 오마이 기운 TV, 받으세요. 기운 오마이 받으시고. TV를 보셨나 봐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고 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예? 사실은 현수막만 해도 버젓이 그냥 걸려 있다 보니까 뭐 어른들이야 뭐 그렇다 쳐도 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고 나서 중학생들이 후추 스프레이라고 호신용품 있잖아요. 아, 예. 후추 스프레이. 예. 그걸 사는 친구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그 현수막을 보고. 현수막 보고 예. 무섭다. 무섭다. 끌려가서 진짜 저렇게 되면 어떻게 돼? 육에 대해서 장기 적출당한다.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끼리 많이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건 민주당이다. 민주당 나쁜 놈.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한번 보세요. 예. 만약에 거짓말이고 문제 있는데 저렇게 걸려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고 문제 있으면 뗐겠지 어른들이. 음. 걸려 있는 거 보니까 사실인가 보다. 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게 네. 우리 특히 청소년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TV에 나오거나 아니면 밖에 뭐 걸려 있거나 그 문구 그 내용 사실이라고 그거, 믿죠. 맞아요, 맞아요. 어른들이 네. 이렇게 걸어놓은 거 보니까 진짜 맞겠다. 조심하라는 맞겠다. 뜻이구나. 네, 민주당 이런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네. 표현의 자유, 특히 정당의 현수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정 적용을 거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아니라 정책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겠지. 그게 주요 내용이겠지 하면서 풀어준 셈인데 네. 지금 보니까 악용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옥죄고 네. 뭔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악용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진짜 허위의 가짜의 혐오의 차별의 그렇네요. 거의 범죄적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적시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는 이제 언론인뿐만 아니라 네. 일반인들도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죄가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남아 있는 이유, 그러니까 기능했던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과거에 보면은 예. 이제 사실은 유럽에서부터 좀 시작된 그 제도인데요. 귀족들은 사실로도 욕 먹기 싫죠. 그렇잖아요. 비판받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런 네, 그래서 경향이 이제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화 됐다가 네. 사실 선진국들은 다 폐지가 됐어요. 예,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을 말 못하게 함으로써 지켜져야 될 명예라는 거는 허명이죠. 명예가 아니라. 그러니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처벌하더라도 네, 거짓말, 가짜 뉴스를 통해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처벌하면 안 되겠죠.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법이? 그건 안 되잖아요. 과거에 진작에 이게 그럼 바뀌고 없어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런데 지적도 이 얘기가 나오겠네. 나올 때마다 사실 반대 여론이 굉장히 셌었고 특히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들 나는 사실 얘기하는 것에 의해서라도 공격받는 건 싫어. 이런 마음이 있죠. 난 비난받는 사람이 아니야. 네. 날 욕하지 마. 내가 이런 임금 셈. 체불했어? 그래서 임금 체불했다고 얘기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악용되는 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비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슨 얘기 하더라도 그걸 걸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폐지하자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폐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네. 예. 대부분의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형사처벌하는 게 아니라 민사로 하는 거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고요? 이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법익을 명예감정이라고 배워요. 법학도들은 네. 명예감정. 뭔가 비판을 받아서 뭔가 명예감정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아, 근데 국가가 이 사람이 감정이 상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피해자. 그렇네. 사실 그래서 형사적으로 국가가 개입하기가 어려운 영역이다라는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선진국에서 폐지해 왔던 건데 지금까지 어려웠었죠. 어려웠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당내에서도 사실 거의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어제 엊그저께 정책위 의장하고도 네. 폐지하자 이거 이렇게 다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태였는데 마침 또 대통령님도 그 말씀해주신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박주민 의원을 좀 주목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가? 뭐 전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아 맞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예, 뭐 외국인에 대한 폄훼 발언을 맞아요. 했다. 예, 예. 대통령이 색깔. 바로 감찰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 명심이 그래서 티키타카 박주민이 공을 예. 올리면 예. 대통령이 스파이크를 치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관가에서 본인 박주민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퍼뜨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무원분들이 그러세요? 왜냐하면 예. 대한적십자사 회장 문제 제기하니까 바로 대통령이 감찰해라. 그래서 네. 사의 표명했고 예. 그다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당내에서 음. 제가 그 어느 정도 정리하니까 바로 그거 검토하라고. 네.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경우도 물론 당내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하고 얘기 나누고 있었고 그게 보고가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그 오마이 TV도 보신다 뭐 이런 거. 그럼요. 예. 앞으로 또 어떤 티키타카가 있을지 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아까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제 폐지 말씀드리니까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 관련돼서 이게 법조계 밥그릇이었다 이런 지적도 댓글로 달아주시네요. 비바라님이. 워낙 사건이 많았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경찰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가끔 이제 검찰 수사권을 보존시켜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비판하는 게 네네. 경찰들이 수사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뭐 어떤 게 있었냐면 굉장히 많은 수의 사건을 경찰들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네. 근데 그 굉장히 많은 수의 사건 중에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명예훼손이에요. 왜냐하면 명예훼손 사건이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적시인지 허위 사실적시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애초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너 누구하고 바람 폈지? 이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해요. 그럼 그 바람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 그럼 행정력이 거기에 다 또 투입이 수사력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는 거죠. 그렇네. 그리고 이제 이 재판에 가게 되면 또 변호사도 써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법조계에 있으면 큰 수익거리이기도 하고 네. 그런 셈인데 이게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희부님이 먼 일 있으면은 박주민 의원님에게 바로 민원 넣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신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저희가 민원을 접수했더니 한 1,100건 이상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예. 많이 뗐고 지금 이제 행안부 차원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이제 다음 주에 내릴 겁니다. 떼라고. 네. 그리고 법 개정은 올 정기국회 때. 그래서 싹 이제 제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능감을 느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다른 사안도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박주민 의원한테 신고를 하면 되겠네요. 전에도 뭐 많이 예. 했는데 뭐 상법 개정도 그때 말씀하셨니까 막 웃으시던데 상법 개정도 제가 21대 때 지난대에 발의했을 때는 이해를 못했다는 게 사람들이 이사의 충실함을 확대한다는 게 뭐지? 네. 이해하는 사람들은 되겠어? 음. 기업들이 그렇게 반대할 텐데 22대 때 딱 되잖아요. 예. 대통령님 의지 가지고 딱 하시고. 예. 박주민 의원을 관가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 여러 가지 하신 일이 많은데 검찰 개혁도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열심히 했죠. 검찰 개혁 이제 뭐 1년 뒤에는 이제 검찰청이 폐지가 되는데 그 가운데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해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뭐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이 검난 뭐 불 붙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걸 키우고 있던데 대장동 항소포기 검사들의 반발 제가 어떻게 보고 어제 계십니까? 다른 매체 두 군데 나가서 다 예.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포함해서 지금 목소리 내고 있는 검사들 다 반성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돼요. 예.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판결문을 좀 읽어봤어요. 네. 워낙 양이 많아서 다 보진 못했고
이제 몇몇 부분들을 좀 봤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판결문이 적시된 부분이 있었어요. 검사에 대한 질타를 상당한 부분 담고 있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게 증거 관련된 부분인데 이 대장동 사건이 이 구조와 역사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차와 2차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1차 사건, 2차 사건이 병합이 됩니다. 그 과정을 아셔야 되는데 1차 사건 때도 공소장 변경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일단 재판부는 거의 새로운 공소 제기를 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차 사건의 공소장 변경 전, 네. 1차 사건의 공소장 변경 후, 2차 사건 이렇게 세 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법원은 1차 사건의 공소장 변경되기 전 것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된 것도 인정 안 한 거고 사실상 2차 사건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차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자체도 굉장히 새로운 마치 공소 제기를 할 정도 대대적으로 변경시켰다. 이거 참 이례적이다. 이런 표현이 이런 취지의 표현이 담겨 있고. 네. 두 번째는 2차 사건이 거의 1차 사건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2차 사건을 제기했을 때 이 2차 사건에 대해서 1차 사건 때 작성 또는 1차 사건과 관련돼서 작성되는 검사 피신 조서를 자꾸 2차 사건 때 증거로 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1차 사건 때하고 2차 사건 그 사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어요. 네.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력과 증명력을 떨어뜨려요. 맞아요. 그래서 피의자가 제가 검찰 앞에서는 A라고 얘기했지만 법정에 나가서 A라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하면 그거는 증거로 못 쓰게 돼 버렸어요. 예. 그런데 1차 사건은 바뀌기 전이니까 옛날 법이 계속 적용이 돼요. 2차 사건은 신법이 적용돼요. 네. 그러니까 2차 사건을 새로 제기한 다음에 2차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1차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위하다는 명목으로 계속 1차 사건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피신 조서를 가지고 2차 사건 쪽에 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새로운 형사소송법 적용이 안 되는 네.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서 계속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야, 니들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제출됐던 증거를 뭉태기로 증거 배제 결정을 해요. 이런 증거 못 써. 너희들 완전 꼼수야, 꼼수. 그러니까 그렇네. 이제 2차 사건이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1차 사건의 공소장 변경한 내용도 인정이 안 되고. 그 전에 처음에 예. 했던 그 내용만 맨 처음에 1차의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판단했다. 정도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사건을 두 번을 기소하고 네. 첫 번째 사건 공소장을 거의 새로 쓰듯이 변경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됐던 증거를 네. 이상하게 법을 우회해서 사용하려고 시도했고 아하. 이게 다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반성을 해야죠. 그게 먼저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를 한들 제가 네. 봤을 땐 별 의미가 없어요. 특히나 남욱이라는 사람이 진술을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딴 재판에 가서. 근데 네. 남욱이라는 사람 저도 안 믿어요. 뭘 믿을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뭐 바꾸고. 딴 법정에서 자기 진술을 바꾸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자기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저는 대장동 저쪽 사건 저쪽 정진상. 사건에서 예. 허위 진술을 한 겁니다라고 정진상 사건에 가서 얘기하고 예.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저기서 위증을 한 거예요. 처벌해 주세요. 처벌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만 다 털어놓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징역을 1년에서 2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감수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네. 제가 예전에 사건이 수사받았을 때 그리고 법정에 나가서 했던 얘기는 거짓말이고 아하. 다 협박받아서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예. 하는 게 신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득 볼 게 있는 게 아니라 손해만 봐요. 그런데요. 예, 그런데도 지금 진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이 사건의 구조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는 뭉터기 증거들이 지금 다 날아갔고 1심에서 남욱이라는 사람은 진술을 지금 바꾸고 있고 근데 항소하면 한들 그런데 뭐 예. 검찰 입장에서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그다음에 형량 차원에서도 네. 아까도 뭐 많은 분들이 뭐 얘기 아마 했을 거고 또 예. 어제도 얘기했을 거고 이미 이미 구형량의 이상 또는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 다 받았어요. 그럼 형량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나 합니다. 네. 추징은 어떻게 할 건데 추징? 뭐 7,800억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징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네. 이 당사자들한테 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아하. 더 나가서 가압류까지 예. 이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까지 다 걸어놓은 상태예요. 아, 그렇죠. 그럼 됐잖아요. 그걸로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럼 추징도 문제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말도 안 되고 이게 조금만 뜯어봐도 무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항소 포기한 것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흐름과 발맞춰서 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항소 포기를 누가 결정한 겁니까? 검찰이 결정한 거잖아요. 맞아요. 법무부가 지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고 분명히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노만석 총장 대행이 전면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이유가 뭔지 알아보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법원이 문제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어디냐고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네. 보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예. 그냥 아마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시는 아니고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게 어때 정도의 의견이 아마 전달돼 왔을 텐데 네. 그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자신 없었던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결정을 했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요. 이 얘기는 저희 조금 뒤에 뭐 조상호 제일 전문가니까. 예, 조상호 보좌관이 나와서 얘기를 할 테니까요. 법무부 입장 이걸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고. 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정성호, 추미애, 조국 중 한 명 나와라 공개 토론하자. 대장동 이 항소 취소 관련해서 토론하자. 이렇게 또 공개 제안을 했네요. 한동훈 전 대표는 왜 이러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일 텐데요. 네. 하나는 최근에 보면 존재감이 많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남욱의 진술 변경, 외압이 있었다, 협박이 있었다. 그 당시에 이 수사팀 짜고 운영하는데 라인이었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이제 더 문제가 커지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어제도 법무부 찾아가고 대검 찾아가서 규탄 집회 이런 것도 했는데 오늘 또 국민의힘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항소 포기는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은 어제 대검 앞 규탄 대회에서 대장동 1심 판결문은 이재명 유죄 판결문이다. 검찰은 항소 포기로 진실의 문에 판결문을 안 보셨구나. 박았다. 이런 얘기를 안 봤다. 판결문을 좀 보시라니까. 거기 이제 네. 비록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성남시장 시절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뭐 돈을 받았다거나 범죄를 알았다는 정황이 없다거나 범죄를 알았다는 정황이 없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없고 범죄를 알았다는 정황도 없다는 게 담겨 있는데 안 네. 보셨나 봐요. 꼼꼼하게 네. 보셔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고 최근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나서냐면 어제 엊그저께 굉장히 특검발로 굉장히 큰 뉴스들이 나왔어요. 사실은 뭐 김기현이 백을 줬다든지. 근데 저는 그거는 뭐 예의 차원에서 늘상 뇌물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쪽 당은 늘상 뇌물을 주는 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별 뭐 놀랍지도 않고. 근데 예. 여인형 수첩권, 메모권, 여인형 핸드폰 메모권 이거 일반 이적죄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적죄. 네. 그 내용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네, 무시무시하고 네, 이게 이제 북한의 노상원 수첩에서 나왔을 때는 그냥 망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 여인형이라는 건 당시 현역 방첩사령관이에요. 그렇죠. 현역 군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령관이 남긴 메모는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사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타격을 주고 반면에 북한한테 이로움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굉장히 큰 거고 이런 목적으로 내란을 또는 이런 것을 기화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걸 알았다. 해산돼야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막바지. 그러니까 막바지예요. 제가 보기에 추경호 걸려 있고요. 지금 일반 이적죄에 강력한 정황과 증거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일반 이적죄에 강력한 정황이 나와 있는데 추경호를 고리로 국민의힘이 알고 있었다. 이 행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란 정당 해산. 그야말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타임테이블 그 앞에 이제 미래를 좀 보면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강하게 제가 보기에 저항하는 게 프레임을 아니냐. 씌우고 강력하게 저항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네. 상황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대응, 자신들의 이제 미래 운명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싶기도 하고 검찰도 전 비슷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찰은 사실은 이제 자신들의 이제- 검찰청 폐지로 네. 불만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뭐 어떻게 그걸 가지고 뭘 하기는 어려우니 자기네들도 아하. 잘못들이 있으니 근데 이번 일을 기화로 프레임 아하. 씌워가면서 이제 반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반발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뭐 어미중 강백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른바 이제 친윤 검사 친윤 하명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를 했던 여러 가지 조작 수사, 예. 정치적인 수사를 한 걸로 유명하고 그런 걸로 수사를 받거나 네. 예를 들어서 쿠팡 관련돼서 그렇네요. 사건을 조작했다고 지금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게 어미중이고 딱 그런 류로 지금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네. 예. 그걸 잘 봐야 된다. 네. 이 뭐 대장동 항소포기 이게 본질이 아니라 검사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왜 항명을 하는지, 단체적으로 단체 행동을 하면서 집단 행동하면서 입장문을 왜 검사장들이 내고 있는지. 네. 검사들도 공무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공무원들 맞습니다. 이렇게 집단 행동, 단체 행동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계속 해왔고 야, 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안 받았던 집단이 검사예요. 거의 유일한 집단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왜 특혜를 계속 주고 특혜를 받고 있는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네. 잡아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얘기를 저희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예. 오세훈 시장 지금 한강버스도 그렇지만 종묘도 뭐 지금 열심히 개발해야 된다라고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오고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의 이런 모습 오늘도 아침에 이제 연석회의 국민의힘 연석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이 지금 오세훈 죽이기 하고 있다. 사법부와 검찰 장악 시도에 이어 오세훈 죽이기에 돌입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국무총리, 장관까지 나서서 지방자치에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재청 또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안 나서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로 네. 우리나라 1호로 지정된 게 종묘예요. 음. 근데 당연히 문화재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문체부 장관은 나와야 되고 총리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국가적인 그러네.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유네스코가 종묘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때 고층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들 네. 자제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었고, 그죠? 또 문화재 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른 시간 내에 영향 평가를 받도록 공고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향 평가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물어봐도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가. 아직까지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 서울시도 할 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나왔던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마치 허가증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대법원 판결문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3페이지 정도 되던데 네. 그 조례 개정이 문제없다고 얘기한 거는 그래서 개발해가 아니라 이 조례가 있든 없든 상위법인 문화재 관련된 법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 여부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판결은. 개발해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닌데 네. 오세훈 씨가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프레임이고 진짜 네.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프레임을 자꾸 씌우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예. 자 우리가 뭐 목소리를 높이니까 개발 반대로 프레임을 자꾸 짜요. 그게 그러게요. 아니잖아요. 자, 예. 저희가 종묘 옆에 고층 건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네스코나 이런 데서 사전에 조건으로 걸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발을 할 때 좀 신중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아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남산으로부터 해서 내려오는 녹색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운생각 건물을 좀 허물고 양쪽 옆으로 높은 건물을 지어서 이 허문 쪽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용적률 교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용적률 좀 더 주면서 여기 용적률을 낮게 하고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용적률 높여서 발생한 이익을 이분들에게 나눠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현행 네. 제도로도 가능해요. 이런 거 있는데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높이만 짓겠다고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충분히 이걸 조절해서 갈 수가 있는데 네. 왜 굳이 고층 개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운상가에 계신 분들에게도 아까 네. 말씀드렸던 용적률 교환제도를 통해서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들여가면서 이걸 유네스코 문화예산 지정에 타격이나 영향을 안 미치는 방향으로 네. 개발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제도로도. 저희들이 대안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인들 그쪽 사람들 반발하고 네. 있는데 대안이 충분히 네. 있다,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세운상가 일대 사진을 계속 막 올리면서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도시의 흉물 그대로 두는 게 온당한 일이냐 이렇게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대로 두자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프레임 씌우지 말고 네. 판결문도 좀 제대로 읽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 관련돼서 이제 특검 수사를 받아보니 네. 큰일 났다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프레임 씌우고 네. 뭐 자기가 마치 탄압받는 것처럼. 탄압받는 것처럼 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이거 한번 보세요. 개발 대 반개발로 딱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도시의 미래를 논하는 자의 품격입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도시의 미래를 논해요? 무조건 자기는 개발, 다른 네. 사람은 반개발. 그리고 개발 방식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 유일한 게 하나, 고층. 한강엔 무조건 배 띄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배 띄워. 예. 그러니까 한강 또 지금 이제 문화유산 우리가 지키고 좀 잘 관리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그 시야, 풍경 이걸 어떻게 보면은 고층 개발로 가려버릴 수 있는 생각해 걱정되는 보시오. 건데. 경복궁이나 종묘라는 것이 예. 갖고 있는 가치도 있죠. 고유한 가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대단하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외국인들이 난리 났죠. 와서 어딜 보고 갑니까? 다 경복궁, 종묘 이런 데 보고 맞아요.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유발되는 경제 효과나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이 사람은. 다 삐까뻔쩍한 거 네. 이런 것만 좋아해요. 제가 외국인 친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본인들은 서울에 와서 예. 높고 화려한 건물들도 보지만 뒷골목의 정치도 느끼고 전통시장의 어떤 모습도 본다. 예. 근데 자기가 최근에 봤을 때는 자꾸 그런 거 다 때려 부수려고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외국인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좀 광장시장 이런 데가 오히려 더 많이 그렇습니다. 흥하는 그러니까 곳이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면서 음. 이 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하고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네. 정말 답답한 게 캐대언 뜨니까 본인은 막 캐대언 언급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요. 외국에서 케이팝 등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뭘 하고 갑니까? 다 뭐라고 그러냐면 케이팝 관련돼서 볼 것 즐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가요. 하이브 같은 기획사 앞에서 사진 찍고 갑니다. 네, 네. 그렇죠. 서울시장 4선 했어요. 오세훈이란 분은. 네. 뭐 한 겁니까 지금까지? 케이팝 뜬 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그러니까 할 건 제대로 안 하고요. 제가 더 놀란 건 얼마 전에 양재 AI 허브 갔거든요. 자, AI 뜬 지 한참 됐죠. 그럼요. 양재 AI 허브 사업비 얼마예요? 40여억 원 된답니다. 이 서울에 AI 관련된 AX 관련된 기업들이 얼마나 많고 네. 투자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막 1조짜리 서울 링 만들겠다. 1조 2천억짜리. 그러니까 그게 우리 서울시의 그 돈-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그러니까 아닌데. 그 돈을 AI라든지 네. 바이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쓰면 되잖아요. 왜 링을 막 자꾸 1조 2천억 들여서 만들고 막 천몇백억 들여서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세운 4구역 건물 최고 높이 당초 종로변에 55m, 청계천편 71.9m인데 이게 각각 101m, 145m로 변경됐다. 와, 이거는 뭐 2배로 늘려서 고층 개발한다고 하니 이 종묘 앞에 이게 들어선다. 이게 맞습니다. 생각만 해도 좀 네. 끔찍하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은 김민석 총리에게 공개 토론하자. 또 이쪽 분들은 토론을 좋아하시는 저하고 하자고 하세요. 저하고 총리 박주민하고 바쁘니까 하자? 네, 저하고 하자고 하세요. 제가 저하고 하자고 하겠습니다. 진짜.
주거 공급도 네. 좀 토론하고요. 서울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하고요. 네. 자꾸 부시장 내세우지 말고. 오세훈 시장과 예. 박주민 의원 공개 토론. 네. 오마이TV에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뭐 딱- 오마이TV에서 자리 만들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뭐 고민을 좀 해보고 네. 제안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토론 자리를 통해서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네. 수 있는 자리. 네. 이거 중요합니다. 한번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고 한강버스도 지금 계속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신경을 안 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한강버스 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안전 관련해서 사고도 은폐된 그런 의혹 밝혀지는 것도 있었고 이번에 보니까 선착장은 뒤늦게 이제 공사를 해서 10월까지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보수만 10번을 10월까지 했다. 이런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제대로 준비가 안 그렇죠. 됐다는 생각할 수가 있고 네. 재난안전통신망 편입됐다더니 단말기가 또 0, 음. 빵개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거 총체적 난국이나 계속 보면 볼수록 사실 아무런 준비도 안 돼 굉장히 늦춰진 거거든요. 네. 원래 서울시가 발표했던 계획보다 굉장히 늦춰져서 운항을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선착장이면 선착장, 안전시설이면 안전시설, 또 운전하시는 분의 숙련도 하나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시정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서부간선도로 아시죠? 아 이것도 서부간선도로 하다가- 공사 벌었다가 처리했잖아요. 예. 보고를 언제 시장이 마지막으로 받았니?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유일하게 보고 한 번 받고 보고 안 받았대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대통령 되는데 대통령 되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 종묘를 네. 대권을 위해서 제물로 바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있는 상황 아닙니까? 끊임없이 뭔가 자기는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가면서 다양한 방식을 써보자는 사람은 반개발로 낙인을 찍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것만 하나 더 짚어보면은 앞서 유네스코가 지난 4월에 종묘 주변 100m 바깥에서 재개발 사업을 재추진하는 서울시에 대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요청을 했다.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를 안 하는 얘기를 안 거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글쎄요, 이제 서울시 이제 우리 국내 문제만이 아니고 이거 유네스코에서 이게 멍미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세계 문화유산 지정 받을 때는 언제고 지금 이렇게 개발한다고? 이거 황당해할 그런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이 어제도 뭐 기자회견하고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고 의원님 오늘 예결위 가서 여러 가지 또 질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전 예결위는 안 가요. 안 가십니까? 네. 복지위로?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네. 안 가는데 예결위 예산 관련해서 준비를 하시고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가시기 전에 못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검사들은 반성을 좀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또 보도되는 거 보면은 그동안 뭐 검찰의 뜻대로 선고가 안 됐지만 항소 포기한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국힘 선거법 사건이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럴 땐 왜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고 판결문에도 드러났듯이 수사 자체 그리고 기소 자체 그다음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증거 제출했던 것들 네.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내용들이 많이 지적이 돼 있어요. 판결문에도. 그런 것들 보면서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도시의 미래를 논하려면 적어도 시민과 소통하는 자세는 갖춰야 된다. 그것도 안 갖추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상대방을 낙인 찍는 행위는 굉장히 품격 없고 잘못된 태도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가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